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68,990달러 찍었던 비트코인이 18,609불까지 밀렸습니다. 고점의 27% 수준입니다. 73%가 하락했다는 것인데 만약에 10% 하락할 때마다 물을 타서 버틴 그런 물타기 전문가 만용의 전사가 있다면 7분을 물에 잠겼으니까 건더기 없는 허연 맹물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세칭 그 가상화폐 크립토 커런시라고 불리는 저거 본질은 암호화된 디지털 코드, 즉 암호 코드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코드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뭐 한글 파일 하나도 다 디지털 코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암호로 걸어버리면 그것도 암호 코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무원 아니면서 공무원이라고 말하면서 공무원 행세를 하면은 그게 공무원 자격 사칭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단되지 않습니까? 본질은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화폐가 아닌 것을 화폐라고 말하는 것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처벌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이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기죄의 시작이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기죄 그 핵심 구성 요건은 기착처입니다. 기망하고 착오로 일으켜서 처분 행위를 하고 그래서 착오와 처분 행위 간에 인과관계에 있을 것. 이게 사기죄의 구성 요건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암호화폐 사라고 권하는 것은 돈인 줄 알고 쏘아서 송금을 했는데 돈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은 나를 속이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속이지 않았다면 내가 네한테 돈을 주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돈 주는 행위가 대표적인 처분 행위라는 겁니다. 사기죄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뭐 군대, 경찰, 화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늙은 아줌마 그 초상화 떡 찍어 놓고 5만 원 숫자 적어 놓은 그 종이 쪼가리. 그게 5만 원 가치를 가지는 것은 국가가 화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강제 통용력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암호 코드는 절대로 국가가 화폐라고 인정할 일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화폐가 아니고 화폐가 될 수도 없는데 이런 것을 화폐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 바로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 코드라고 말하지 절대로 과상화폐라는 용어를 제 입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저 암호 코드의 본질 가치는 0입니다. 0. Only nothing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는. 카지노 칩은 베팅을 하면은 저게 내게 될지 남의 것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게임이 끝나봐야지 이제 결정되는 거죠. 누구 건지는. 그러나 그 칩 한 개의 가치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카지노 칩에는 가치가 있잖아요. 베팅 안 한 칩은 원칙적으로 그 가치에 상응하는 돈으로 환불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암호 코드는 베팅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 가치라는 것은 원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돈으로 환불받을 때 얼마를 받을지 미리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고돌이나 마이티나 포크 이런 거는 전체 패는 모두가 알고 시작을 합니다. 나의 패는 나만 알고요. 바닥에 깔린 낙장패는 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이제 남은 패를 확률적으로 계산하면서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암호 코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암호 코드는 only nothing.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는. 원래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가격이라는 것, 수요 공급 법칙으로 결정되는 그 시장 가격, 그걸 분석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거래 대상에 가치가 있다. 즉 고유 가치, 본질 가치, 내재 가치 이런 게 있다. 결국 가격은 가치에 수렴할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고평가, 저평가 이 말이 가격이 가치보다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주식시장에서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각종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제가 뭐겠습니까? 주식의 내재 가치가 있다는 걸 전제로 장기 평균이라는 어떤 그런 점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그게 6일 이동 평균이건 6개월 이동 평균이건 하여튼
결국은 평균적 가치 회귀한다. 그런 논리치, 경험치 이걸 전제로 이런 그러니까 차트 분석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만약에 시장이 효율적이고 경쟁적이라면은 이런 거 다 무용지물이다. 하나 마나 게임의 결과는 차이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저 차트 분석을 거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어떤 그 투자론 영상에서 차트 분석 다룬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질 않습니다. 그냥 쓸모없는 짓이라고 저는 그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아모코드 거래 데이터, 그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뭐 차트 분석을 한다는 건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식의 차트 분석, 뭐 선물의 차트 분석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나름대로 어떤 그 논리적인 틀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코드의 차트 분석은 그건 진짜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전제가 되는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아모코드를 갖고 무슨 차트 분석을 한다면은 그건 정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는 완전 그 덩신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지도 모르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아모코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only nothing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 가격이 0이 되어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언제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사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저명한 은행들이 대출해준다. 뭐 이런 그 기사죠. 그래서 아야, 이 세상에 똑똑한 은행들이 저것도 저렇게 골드만삭스 같은 저런 은행들이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담보로 가장 중요한 돈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not nothing but something, 즉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뭔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돌명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은행의 본질을 망각한 그 소리입니다. 은행의 본질은 저것들은 돈놀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돈을 많이 빌려줘야 합니다. 받아내는 것은 그 다음 고민할 것이고요. 일단 돈을 많이 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물건 많이 팔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일단 많이 빌려줘 놔놓고 이 돈 빌려간 것들이 죽어버리거나 안 갚으면 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빌려준 돈을 확실히 원리금 받아내는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업의 역사입니다. 역사. 은행업의 역사입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쟤네들은 언제나 권력의 편입니다. 언제나 권력의 편에 있습니다. 그 권력이 선한 권력이든 악한 권력이든 하여튼 쟤네들은 권력의 편에 가까이 있습니다. 권력 옆에 은행이 있습니다. 금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 받아내는 제도적인 법적 무기들이 제도적 무기, 법적 무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도 왕창 하여튼 대출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대출하려고 생 난리인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지금 수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왜 저걸 담보로 대출을 안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아모코드가 본질 가치가 있든 말든 있든 없든 그거 관심 가질 필요 없고요. 하여튼 신용대출보다는 더 안전하잖아요.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대출금 회수하는 방법이 바로 그 마진콜 제도 아닙니까, 이거? 대출 받는 순간에 처분 권한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게 법률상으로는 매도 담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콜 옵션부 매매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담보대출의 본질입니다, 이거. 코인 담보대출의 본질입니다. 처분권이 넘어가 버린다고요, 은행으로. 처분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남의 물건 팔면 안 되죠. 은행이 처분했다는 건 뭡니까? 은행한테 처분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넘기는 게 바로 대출입니다. 그래서 담보가치가 미리 정한 그 담보 비율 내려가면은 일단 마진콜 한번 해준 다음에 그래도 돈 더 추가로 안 넣으면 바로 처분해버리죠.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담보대출자가 손해볼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그래서 아모코도 담보대출자는 no risk high retur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좀 봐주면 very low risk very high return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돈 벌기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담보대출 해주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말이죠. 전 세계 특히 이런 금융이 가장 고도로 발달된 미국에서 수많은 이 코인 도박자들이 전부 도박이라고 봅니다. 예. 코인 도박자들이 물타기용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서 아모코도 담보대출 사용했을 가능성 매우 높다. 예. 이것이 담보 비율 밑으로 하락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폭락의 악순환이 시작될 가능성은 높죠. 예. 담보 비율 내려가면은 마진콜 후에 청산 매도 해버리죠. 그래서 은행은 안전한데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을 실현을 하게 되는데 도박자는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죠. 근데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예. 이상할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청산 매도는 하락을 부채질 하겠죠. 악순환 되는 거죠. 다시 마진콜과 청산 매도 계속 이제 되풀이되지 않겠는가. 예. 그러면 이걸 끊으려면은 프레시마니, 새로운 돈이 왕창 들어와야 합니다. 과연 들어올까요, 지금?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모코드 시장 가치가 지금 당장 모조리 0이 되어버리면 경제에 충격이 올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충격 없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는데 뭐 경제에 무슨 충격이 있겠습니까? 도박하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은 많겠죠. 많겠습니다.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누군가는 도박으로 횡재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 비용을 제외해버리면 도박판의 판돈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돈의 주인이 바뀌어 있겠죠. 누군가의 통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통화량에도 조금 더 변동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라지는 것은 도박판만 사라지겠죠. 도박판이 사라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도박을 적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경제에는 더 좋은 영향, 건전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담보대출을 제대로 회수 못한 그런 덩신은행이 몇 개가 같이 망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시장입니다. 남은 은행들이 같은 일과 은행 업무를 하게 되면 됩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